양자 센서를 이용하는 그 관성 센서들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 꿈의 기술입니다. 항법은 이제 많이들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요즘 자동차에 다 항법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항법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게 이제 항법 기술이 되겠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타겟을 어떻게든 알아야 되는 거고, 제 위치를 알아야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항법 기술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움직이는 나의 위치, 속도, 뭐 자세 정보 이런 걸 항법 정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가 되겠습니다. GPS라는 것은 위성 항법 시스템의 대표 그 항목인데 굉장히 정밀합니다. 한 3에서 5m 정도 오차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법 장치가 관성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관성 항법은 관성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위성항법처럼 신호를 받는 건 아니고, 관성 센서의 대표적인 게 가속도계랑 각속도계가 있는데, 이 가속도계랑 각속도계를 정보를 받아서 이걸 한 번 접근하면 속도가 나오고 한 번 더 접근하면 위치가 나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서 외부의 신호를 안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항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성항법은 워낙 먼 거리에서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전파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성항법은 전파 간섭을 받지는 않지만 누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장단점을 혼합해서 쓰는 게 이제 복합항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GPS 전파를 말고 다른 전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1호랑 장치가 있고, 과거부터 그 선박에서 주로 쓰던 항법 장치거든요. 로란 C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오차가 한 수백 미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능을 개선한 그 인핸스드거든요. 이 로란이 인핸스드 로란이라고 해서 한 20m 정도 오차까지 줄이는 그런 항법 장치도 있고, 요즘 디지털 지도가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디지털 지도를 이용한 디지털 지도 기반 항법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파를 이용한 많은 항법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전파는 통신에 많이 쓰이는데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들을 이용해서 실내라든지 로컬하게 이런 UWB 신호를 이용한다든지 와이파이 신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법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위성 신호를 쓰거든요. 수신기가 이제 좀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동차의 움직임 정도는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군에 쓰는 것들은 일단 환경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진동 충격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고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 또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좀 해야 되고요. 군에서 쓰는 장비들은 결국엔 전쟁에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의 전파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전이라는 걸 벌이거든요. 전자전은 뭐냐면 전쟁 때 이제 그 통신이나 항법을 위해서 전파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그 자원을 못 쓰게 하고 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파 공격을 서로 합니다. 전파 공격 우리도 하지만 우리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GPS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전파 공격을 받는 걸 극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같이 더해져야지만 정상적으로 임무 완수가 가능합니다. 그 저희가 개발하고 제작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그 부품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고기동이나 그 높은 그 전파 공격 상태에서도 우리 항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무기에 그 항법 장치가 적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천무 유도 무기, 그다음에 K1 계열 전차, K9 자주포,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거는 누리호, 발사체, 우주에 올라간 위성체에 들어가는 항법 항제밀 장치도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성 신호를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 위성 신호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굉장히 약한 신호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신호를 잘 수신해서 그 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요. 일단 그 위성은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데이터에는
위성의 위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위성의 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위성을 중심점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 위치는 이 원 어딘가에 있는 거죠. 하나를 더 잡아서 똑같이 원을 그려서 교점이 생기면 그게 제 위치가 됩니다. 굉장히 기본 원리는 쉬운데 워낙 약한 신호고요. 전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성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수신기의 경우에도 유도무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 신호 처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관성 센서에 누적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오차가 조금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걸 바이어스 오차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어스가 현재 1입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1이 2가 되고 계속 늘어나서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어스 오차가 0이면 아무리 누적을 해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GPS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 센서를 적분을 하고 위성 항법 장치로 항법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 얘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얼마의 오차가 생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관성 센서에. 그럼 나는 바이어스 1 오차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누적을 할 때 1을 계속 빼서 하면 되겠구나.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계속 이제 GPS를 항법을 하고 관성을 항법을 하는데 이 GPS 항법 결과의 역할은 이 관성 센서의 바이어스 오차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혹시 GPS가 끊겼더라도 이 관성 센서의 바이어스 오차가 보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누적을 해도 오차가 안 생기는 원리인데 문제는 이 바이어스 오차가 항상 일정하게 1이 아니고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누적 오차가 생기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사용합니다. 항제밍은 사실은 이제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건데 제밍을 대항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밍 공격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제밍도 전파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방에서 다 공격을 당하면 그건 이제 도리가 없습니다만 보통 한두 군데에서 전파 공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누군가 전파 공격을 했을 때 거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버리면 이쪽은 차단이 되지만 위성들은 하늘에 있고 이쪽에 있는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제 항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파 공격을 당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신호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파 너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호가 오고 있지만 저희가 안테나가 이제 받아들이는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패턴을 이용해서 전파 공격이 오른쪽에 너를 형성하면 그 신호를 저희가 전파 신호는 안 쓰게 되는 원리가 기본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 이득을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키우는 우리가 그거를 빔 조향이라고 부르는데 제민 공격이 오는 쪽으로는 전파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위성 신호 쪽으로는 이득을 키우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항제밍을 하고 있습니다. 제민과 스푸핑은 둘 다 전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밍은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제민 공격을 당하면 그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민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공격을 당한 쪽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제민 공격을 당했구나. 왜냐하면 별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동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GPS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임무를 멈춘다든지. 근데 스푸핑은 말 그대로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푸핑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공격을 받은 쪽이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스푸핑이라는 거는 가짜 신호를 보내서 GPS 신호와 유사한 신호를 보내서 대신 오차를 좀 내는 거거든요. 위치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속도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는 계속 그걸 믿고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임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민 공격보다는 스푸핑 공격이 훨씬 파워풀한 공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만을 저희가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기만 기술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제밍은 세게 쏘는 신호를 저희가 잘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만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성 신호랑 세계도 비슷해야 되고 형태도 비슷해야 되고 다 비슷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적으로 처리를 해봅니다.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점프를 했어요. 근데 이 점프의 기동은 내가 갖고 있는 기동으로는 불가능한
그럼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 기만 공격을 당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성 센서가 같이 있을 경우에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되어 있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기만 공격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장 고급 기술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위성 신호가 이제 1번 위성이 이렇게 오고 2번 위성이 이쪽에서 오고 3번 다른 방향에서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호를 받아 보니까 1, 2, 3번 위성이 다 같은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100% 이제 기만 신호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제거하고 나머지 가지고 항법을 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밍이나 스푸핑 공격이 보통 지상에서 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막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기만이나 제밍을 위성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열기구나 항공기에서 위쪽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를 만들려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스푸핑 공격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위성 신호의 구조, 우리가 ICD라고 부르는데 그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35년 이후에 KPS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중에 일부 위성, 그러니까 L6S 대역의 신호가 있는데 거기는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암호화를 아는 사람들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기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항제밍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에서 계속 제밍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항제밍의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정부 출원 연구소나 체계업체랑 같이 개발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무기체계 항제밍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지가 돼서 계속 개발을 해서 개발된 항제밍 장치들이 무기체계에 다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저희가 해서 성능을 굉장히 높여놨고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 회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은 요즘 K방산으로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무기체계 우리 구성품이 항법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무라든지 그 다음에 K9 자주포 이런 쪽에는 저희 장치가 국내에서도 들어가고 있고 거기 그대로 같이 수출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큰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항법 항제밍 기술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무기 체계에 적용이 돼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들은 대부분 성수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항제밍 전장 환경에서의 성능을 유지하고 고기동이나 고가속도 성능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요. 큰 무기 체계,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유도무기 중에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크기나 무게, 전력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론 중에도 소형, 그 다음에 저희가 유도탄, 포탄 뭐 이런 것들에도 저희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형화, 저가화, 저전력화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품을 소형화하고 그 다음에 수를 줄이고 합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원칙화하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우리는 그걸 에이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안테나 기술도 안테나는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작게 만들 때 성능이 좋게 되는 우리가 이제 고유전율 소다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기술도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요 자체적인 위성항법 수신기의 성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해지는 거는 다른 센서 기술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거랑 잘 융합하는 기술, 복합항법 또는 통합항법 기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링크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리오, 저궤도 위성을 위한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많으면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위성 데이터 링크로부터 받은 신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언뜻 생각나는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방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돈보다는 이렇게 나라를 위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제 그 좀 자긍심, 자부심, 애국심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 제품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데 많은 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아마 우리가 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 대전에 있고 그러다 보니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